안녕하세요, 유지왕입니다. 좀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이체를 하는데,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살려고 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 건데, 이정님이 중간에 연결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법무사.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? 돈은 그 정도 돈 없나요? 저도 없어가지고요. 주변에 이제 돈을 좀 빌리고 대출도 좀 알아보고, 사기는 일시불로 샀지. 플렉스 한번 해볼까? 여기가 주변 산 땅이야. 일시불로 긁었어. 동장에 스치듯이 지나갔고,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거래하는데 한 좀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이체를 하는데, 진짜 덜덜덜 했지.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인데 덜덜덜 대출하는 거는 뭐 처음이니까. 아닌데, 학자금 대출했는데. 아무튼 샤라라 그 큰 금액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처음에 이제 신용대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용대출 알아봤는데, 저는 이제 어떤 회사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그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신용대출을 받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으로 저 땅을 살까도 생각했는데, 회사도 지금 자본금이나 뭐 매출이 안 돼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살려고 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 건데,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일단 진행하고 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담보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. 요것도 비슷하게 저기가 일단은 농지고 토지로서 좀 개발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지역에서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금리가 있고, 거기에 지점장이 어느 정도 좀 이자를 좀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거를 받을 수가 없죠. 금액도 뭐 처음 받았을 때는 3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,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 신협, 축협, 농협, 뭐 새마을금고, 뭐 은행이랑 은행은 다 가봤죠. 근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고, 그 이자율도 4.9%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또 원래 이제 진주에 오래 있었으니까 진주에 가가지고 또 알아봤죠. 그러다가 이제 저를 계속 교육시켜 주신 건축가님이 계신데, 그분이 이제 추천해 주신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비용도 좀 많이 받고, 금리도 3%대로 저렴하게, 이자도 저렴하게 그걸 좀 받았죠. 그래가지고 좀 구하고, 좀 모아놓은 돈 넣고 이제 또 주변에 돈을 좀 빌렸죠.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다 드리고 있죠. 힘들었어요. 돈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. 특히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뭘 하고 있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. 받을 수 있는 투자도 쉽지가 않고, 대출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, 지원 같은 것도 좀 없고, 거의 지역에는. 그래서 돈 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. 구독! 좋아요. 네. 뭐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들 팀이나 뭐 아니면 좀 원도심 정도 되는 곳만 가도 괜찮은데, 군 지역이나 우리처럼 상가 하나 없는 지역으로 오는 순간 훨씬 어려워지더라고요. 제가 농업인이니까 농업에 관련된 융자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, 그것도 이제 연초에 뽑거나 되게 소수를 뽑는 경우도 있고,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, 농업인인데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죠. 농업인인데 사업자가 없으면 또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. 계속 사실은 우리는 약간 직거래 개념, 이정님이 중간에 연결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했고요. 저는 모든 그 거래는 부동산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법무사가 중간에서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나 등기 관련된 거, 뭐 계약 이런 것들 다 중간에서 해줬고, 이것도 뭐 우리 이정님 만능이다. 이정님 후배분이 또 법무사 사무실에 계셔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상담받고 하려고 한다니까, 그 땅 파시려는 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 받으시고 했죠. 근데 하면서 좀 제가 잘 모르니까 주변에 그 대출해 주신 지점장님이 계약서를 보더니, 계약서에 뭐 인감이 찍혀 있는지, 상대방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, 계좌번호가 그 본인 계좌가 맞는지, 그 계약서에 그런 걸 다 적혀 있는지,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적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셨죠. 처음에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파시는 분이 당장 올 수가 없어서 인감도 없고
뭐 계좌번호도 이게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본인 계좌인지 아닌지 계좌번호가 안 적혀 있었죠, 계약서에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입금을 했는데 적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또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대출해 주신 분이 그걸 다 체크해 주셨죠. 처음인 건 아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석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, 그런 거 알고 이제 법무사님한테 이런 것 좀 추가 좀 해주세요 하니까 또 바로 해주시고.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가 지역에서는 되게 오래된 곳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신뢰가 있더라고요. 처음 하니까 뭐지? 왜 부동산이 아니고 이거지?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계약서를 쓸 때 원금의 10%를 계약 금액으로 거는데 그걸 걸 때 거래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계좌나 전화번호나 뭐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받아야 했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감 증명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했고, 법무사라고 그거를 다 체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주변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시 체크를 하면서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알게도 되고.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한 거는,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, 토지를 나한테 이제 매매하시는 분이 그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하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서 대행 업무를 해주는 건데, 소유권을 나한테 이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라든지, 아니면 실제로 이제 계약 금액 같은 것들을 잘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, 그리고 원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계속 연결해 주셨고, 그리고 계약 날짜나 원금을 드리고 실제로 매매하는 그 자리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했죠. 거기서 이제 하면서 그분도 처음 이제 뵙고, 거기서 이제 계속 중개를 이제 해주시는 작업을 했죠. 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, 실제로 아마 제가 먼저 등기부 등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도 등기부 등본상에 채무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았고, 법적인 것들 문제가 안 생기게끔 다 해주셨죠. 그리고 사이에 중간에서 조율도 해주고 조금 안정성이 있는 느낌이었어요. 법무사 사무소라서 좀 신뢰가 있는 것도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계속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거 많이 하긴 해봤어요. 법무사 사무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돈 들였잖아요.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더라고요.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가 없나? 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남은 건 계약서고,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국가 정보망 같은데 소유권 등기가 제 이름으로 되고, 뭐 토지 관련된 소유주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등록을 해주죠. 그러고 나서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제 제 거더라고요. 이제 내 거 됐구나. 아직 실감은 안 나네요. 가서 살아봐야 내 것 같을 것 같은 느낌? 보통 세금이 토지를 매매하면 취득세, 이제 내 것이 됐다라는 거, 그리고 내 것이 되면서 내는 거,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, 저쪽에는 이제 양도하면서 소득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겠죠. 이거는 뭐 제가 내는 건 아니고 저는 재산세랑 취득세를 내는 거죠. 근데 이게 농지를 샀잖아요. 그러니까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좀 있었어요.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고,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실제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챙겨서 그거를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해가지고 저는 내기만 했는데, 그 안에 감면된 내용들이 꽤 많았었어요. 땅을 사기 전에 주변에서 경계 측량이라는 거를 맡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. 그래서 뭐지 했는데, 내가 쉽게 이해를 한 거는 살려고 하는 토지가 실제 그 눈에 경계가 돼 있는 거랑, 우리는 농지니까 이렇게 논이니까 이렇게 뚝이 돼 있잖아. 뚝이 돼 있는 거랑 실제 도면상, 그러니까 등록상 돼 있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토목 설계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지적 경제 측량을 해달라고 했지. 아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해주셨어. 그냥 실제 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, 이게 특히 좀 확인해야 되는 건 건물이 올라져 있거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거지. 왜냐면 집은 지어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담이 우리 땅에 물려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,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꼭 해야 되는 거더라고. 하고 이거 먼저 했지.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을 어떻게 구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했지. 근데
경계 측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이야기 들은 거는 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땅 주인한테 요청해서 거래를 하기 전에 비용이 그래도 한 4, 50만 원 든다고 알고 있거든.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아는 분한테 요청해가지고 했지. 그분이 마을에 땅 곳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셔서 해주셨어 사실. 어른들 도움으로 많이 받았지. 이장님, 지점장님, 건축가님, 그 토목 설계사님, 행장, 법무사님 뭐 비용을 드린 적도 있고 이장님한테 드린 게 없지. 밥 사드렸나? 샤라라 샤. 일단은 잘 모르니까 저 자세로 잘 모릅니다.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르쳐 주세요. 잘 모릅니다. 이렇게 했지 항상.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. 어디에 좀 기촌을 꿈꾸거나 기농을 꿈꿀 때 그쪽 행정기관, 그 지자체나 어디 도, 뭐 경남도면 경남도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지 뭐 융자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좀 적은 비용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면 꽤 많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농업인이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습니다. 그런 것들도 찾아서 하면 좋고요. 우리는 세금 감면 혜택 받았는데 지원은 받기가 좀 사업자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려웠고 이런 것들도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? 농산물을 우리가 농사도 짓는데 농사 짓고 그걸 판매하려면 또 사업자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있으면서 농업인이면 땅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이 또 없어지더라고.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그냥 그 농업 관련된 기농기촌 팀이나 연락해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막막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서 또 누군가랑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결국 사람은 평생 배우면서 살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아직도 하지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. 끝! 아 우리 편집자님이 맨날 이 춤 춰요. 동글동글 춤이라고. 어디 갔냐 얘?